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세아제강주주입니다. 일단 분석해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우리 멤버분들이라던가 혹은 이제 직장인분들이 사실상 기업을 분석하기가 상당히 시간이 좀 부족하죠. 매일같이 2,000개 종목을 볼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하루에 100개 정도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핵심 기업들을 최대한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가 좀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대략 한 일주일 전부터 이제 고심을 좀 하고 있고, 사실 하루 종일 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아마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 좀 생각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멤버분들께 우선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 종목들을, 핵심 기업들을 빠른 시간 내에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 공유해드리고 방법을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12월 12일에 이제 써드린 글이죠. 주말에 기쁨 더하기 멤버이자 지인을 뵀습니다. 참고로 우리 조그만 기쁨 더하기 멤버분들 중에서 지인이 몇 분 계세요. 제 지인분들도 이제 제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제 멤버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올해 어려운 장에서 수익도 좋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질 정도로 투자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웃으시면서 똑똑해졌다고 하더군요. 제가 매수하면 어떤 이유로 투자한 건지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하니 실력이 정말 많이 드셨습니다. 다만 제 투자 종목 외에 스스로 종목을 발굴하고 싶은데 이게 쉽지가 않다고 하네요. 직장인이라 수많은 종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안 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저야 전업 투자자이다 보니 종목 발굴에 하루 종일 시간을 쓸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종목들을 일일이 살피지 않더라도 손쉽게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보고자 합니다.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은 자유롭게 의견 주셔도 됩니다. 약 일주일간 고심하여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오늘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이건 이제 좋은 마켓 분석이 전용의 텔레그램 채팅방입니다. 핵심 기업들을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투자 외에 하루 종일 이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오늘은 영상도 못 찍었네요. 네.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업로드가 안 됐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있습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투자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루 이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충분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너무 많은 도움 받고 있는데 올해 사부님이 없었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답변 주셨는데 이 자리에 들어서 좀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댓글은 항상 좀 힘이 되죠. 자, 그래서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세아제강주주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핵심 기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안하겠다는 것이고, 자, 기술적 분석부터 잠깐 해드릴게요. 지금 좀 길게 보시면 주황색선, 주황색선이 241선이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쪽까지 내려와서 반등을 해준다면 상당히 좋은 시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보더라도 지금 이때 돌파한 이후에 한 번의 지지, 그리고 두 번의 지지 이후에 이런 식으로 폭등을 했었던 그런 여력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월봉을 볼 때에도 이 지지라인이 상당히 중요한 그 지지선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올해가 갔을 때,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새로운 봉이 하나 만들어지겠죠. 월봉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지지라인을 지지하면서 올라가 줄 경우에는 역시나 일봉상의 그런 주황색 라인을 닿지 않더라도 공격적인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만 하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본적 분석을 좀 핵심적인 것들을 위주로 해드릴 텐데,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가총액이 6,300억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단기순이익 기준으로 2,200억입니다. 무려 전년도 대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올해도 더 좋아요. 네, 올해가 작년에도 2,200억으로 더 좋았었는데 올해는 3분기에만 1,300억 냈어요. 실적이. 작년과 대비했을 때에도 100% 이상, 실적이 100% 이상 성장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이러한 기업들을 분석하기에 앞서서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지금의 실적이 피크 아웃이냐,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냐, 아니면 점진적인 상승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올해 실질 기준으로도 PER이 3이 안 된다는 점은 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적이 가파르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느냐 좀 살펴본다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리고 고유가 시대를 맞이하게 되면서 사실 강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죠. 유럽에서도 지금까지는 가스관을 통해서 러시아로부터 굉장히 편하고 싸게 가스를 들여왔다면, 이제는 러시아와의 교역이 끊기고 있기 때문에, 거의 끊겼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유럽에서도 LNG 플랜트라던가 LNG 수입 터미널 이런 것들을 지을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미국에서는 이제 그럼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미국이 내수용이었어요. 내수용. 그러니까 유럽이 가스 수입을 하는 것이고요. 미국이 가스 수출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내수를 했었습니다. 남는 것들은 태웠죠. 그냥 가스를 없애버린 거예요. 사실 수출을 할 만큼의 그런 가스 가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현상이 발생했었고, 특히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로부터 가스를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땅한 수입국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제는 이들 간의 관계가 매우 빠르게, 매우 급진적으로 바뀌고 있죠. 유럽이 수입을 하고 미국이 수출을 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LNG 플랜트에 들어가는 관광 수요가 폭발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역시나 고유가로 인해서 이쪽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바로 중동 투자예요. 중동에서도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 LNG 같은 경우는 원유라던가 아니면 석탄에 비해서 비교적 친환경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탄소 배출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그런 수요가,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는 이유가 한파죠. 한파. 역대급 한파가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물론 LNG 수입을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사실 어느 정도의 안전성까지 저장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천연가스 가격이 다시금 하락한다고 해서 유럽에서 지어지고 있는 수입 터미널, 그리고 미국에서 주어지고 있는 수출 터미널, 혹은 강관유, 혹은 해양 플랜트, 에너지 플랜트들에 대한 설비 투자가 멈출 것이냐 하면은 딱히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정학적 리스크가 터졌기 때문입니다. 고유가든 저유가든 어쩔 수 없이 유럽은 다른 국가들로부터, 러시아가 아닌 다른 국가들로부터 수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유럽에 수입한다는 것은 거대한 고객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 국가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쪽에 대한 설비 투자가 무용지물해질 정도로 사실 가격이 폭락할 가능성도 상당히 적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유가를 잡아놨었던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미국 정부의 그런 전략 비축률을 빠르게 방출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시금 이제 사들인다고 하죠. 다시금 사들인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저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의 고유가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작년부터 고유가가 될 것이라고, 고유가 시대에 진입할 것이라고 조은만 기분나게 엠범들에게 텔레그램 방에서 꾸준히 분석해드렸죠. 고금리, 고유가, 그리고 약달러를 꾸준히 말씀드렸었고, 약달러 같은 경우는 시기를 보고 있다가 제가 최근에 약달러에 대한 의견을 냈었고, 그와 동시에 거의 동시에 달러의 강세가 확연하게 꺾이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고금리라고는 꾸준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은만 기분나게 엠범들 중에서 오래되신 분들은 다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에 따라서 시대 흐름이 바뀌고 있는 것이고, 변화해 오면서 갖가지 기회들을 하나둘 잡아가면서 지금까지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투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는 지주사라고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 특히나 미국이라던가 이탈리아의 그런 강간업체에 대한 지분이 100%예요. 100%. 그러니까 지분 희석이 없다는 겁니다. 자회사들의 지분이 100%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사실 말이 지주사이지 이런 해외 강간사라고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세아제강이라는 그런 국내 강간사를 분할을 시키고, 그리고 세아제강 지주는 이제 세아제강에 대한 지분과 더불어서
해외에서의 강간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세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이제 100%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기업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분인성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주사라고 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저는 이런 강간 산업에 대한 실적이 올해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사실상 이런 에너지 플랜트에 대한 산업 자체가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소 5년 이상이에요. 그리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제 1년 차이기 때문에 사실 피크아웃이 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남았다. 그때까지는 실적이 지금 같은 고실적을 유지한다거나 혹은 더욱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밸류에이션의 PR이 3이 안 되는데 이에 따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해상풍력에서도 이 세아지강 지주가 이제 후유관이라고 해상풍력에 쓰이는 내구성이 아주 좋은 그런 최강 제품도 만들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해상풍력에 대한 시장이 조금씩 개화가 되면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미래로 가면 갈수록 추가적인 실적 혹은 지금까지는 강관류만 했었지만 그때부터는 해상풍력과 관련된 그런 최강 제품도 생산하고 유통을 시킴으로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미국발 그런 관세, 반덤핑 관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좀 비껴있는, 굉장히 인하가 많이 됐죠. 그래서 비껴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 미국 사업부가 일단은, 하드킬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유럽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관광업체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수요 증가도 꾸준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세아 인터내셔널 더불어서 이제 각가지 해외 산업에서 매우 큰 폭의 성장을 발생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의 그런 성장이 여기서 꺾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아제강 지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은 돈이 됩니다. 필승!